금요일입니다.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아서 딱 한마디만 더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좀처럼 끝내기가 쉽지 않은 이름하야 한마디만 더 할게 클럽이 열리는 날입니다. 오늘도 역시나 전반 후반 다 쓰고 추가 시간에 연장전까지 필요할 것 같다는 불길한 예감이 드는데요. 오늘의 주제는 윤석열 대통령 취임 2주년에 맞춰 대통령 성공의 조건으로 정했습니다. 이 주제에 대해 국내 최고 권위자이자 할 말이 굉장히 많으신 두 분 모셨습니다.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의 최진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건양대 휴머니티 칼리지 김형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일단 김 교수님은 미국사를 전공하시고 대통령 리더십 이거를 또 공부하셨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오늘 저희가 정확하게 요 주제에 맞는 분을 좀 섭외를 하기 위해서 백방으로 노력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뭐 최진 원장님은 워낙 또 방송에도 많이 나오셔가지고 대통령 리더십과 관련해서 그러니까요. 뭐 오늘 굉장히 많은 말씀을 좀 좋은 얘기를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노력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희가 지난주에는 한마디만 더 할게 네 분을 모셨는데 네 분을 하니까 그러니까 너무 한 분에 할당된 양이 적어져가지고 오늘은 진짜 두 분을 모시고 한번 50분을 꽉 한번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년 전 대통령 취임 선서를 하는 윤 대통령을 보면서 어떤 기대를 하셨는지 거기에서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 원장님 먼저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벌써 2년 지났네요. 그렇네요. 예, 누구는 지금 3년 많이 남았다 그러는데 3년도 훅 간다고 봅니다. 아, 그런가요? 짧아요. 엄청 짧습니다. 그래서 대통령들이 제가 겪은 대통령 해도 8명인데 벌써. 예. 지금 모든 국민들이 대통령 취임식을 볼 때는, 취임사를 볼 때는 저도 마찬가지로 항상 차별화 기대 심리를 갖고 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대통령은 과거의 대통령, 전임 대통령은 뭔가 좀 달랐으면 좋겠다라는 강력한 기대 심리를 갖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새로 대통령이 되면은 전임자인 문재인 대통령을 좀 달랐으면 좋겠다라는 심리를 국민들이 갖고 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이 잘했든 못했든 간에 좀 더 잘했으면 좋겠다는 기대 심리. 말하자면 이념적으로 너무 좀 휘말리지 않고 그다음 민생에 집중해서 많은 성과도 내고 소통도 잘했으면 좋겠다라는 세 가지 기대 심리는 누구나 갖고 있는 기대 심리거든요. 그렇죠. 저도 그거 몽땅 갖고 봤고 근데 많이 아쉽죠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좀 아쉽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 2년이 지난 시점에서 뭐 이후로 지금 드릴 말씀 많지만은 그때 그 기대 심리를 갖고 봤을 때에 비해서 지금 많이 허탈하기도 하고 많이 아쉽고 어쩔 때는 화도 나고 그렇죠. 많이 아쉽고 화도 났다. 화도 났다. 아니 경로는 안 하셨으면 오늘 좋겠고요. 일단 우리 김영곤 교수님 어떻게 좀 기대하셨습니까? 저는 우리 윤 대통령이 선생님께서 이제 정치를 하고 또 뭡니까 소위 말해서 사람들에게 일반 국민들에게 인식되어 가는 과정. 그게 이제 뭐 쉽게 얘기해서 박근혜 대통령 때로 올라가는 거죠. 어떤 그때 청문회 기간입니까? 어떤 청문회 기간에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라는 그 말 어떻게 보면 국민들에게는 그게 신선함으로 다가왔습니다. 멋있잖아요. 네, 멋있게 다가왔죠. 그것 때문에 저는 윤 대통령이 어떻게 대통령이 되냐. 그것 때문에 된 거예요. 사실 다른 거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대를 했죠. 그런데 정말 국민에게만 충성하려고 하나 보다. 이런 기대를 한 거죠. 그런데 이제 사실 처음에 시작하고 뭐 도스태핑이나 이런 걸 할 때 많은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은 도스태핑이라는 그 자체가 기자회견에서는 모순입니다. 얼마나 모순인지는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국민에게 충성하겠다라는 이런 기대를 했었습니다. 사실. 국민에게 충성하겠다 이런 기대를 했습니다라고 말씀하셨던 거는 그 기대를 저버렸다라는 말이 좀 저버린 것까지는 아는데요. 뭐 잘한다고 그러잖아요. 앞으로도. 근데 이제 어쨌든 기대치만큼 이제 안 나온 거고 그게 이번 선거하고도 많은 관계가 있지 않았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너무
두리뭉실하게 이야기를 네. 했지만은 뒤에서 좀 자세히 얘기를 네. 좀 해보도록 하고요. 오늘 이제 한국 갤럽 여론조사가 나왔는데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이 24%.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갤럽 기준으로는 최저가 23%였으니까 네. 사실 이제 최저를 지금 유지하고 있다. 그리고 지난주하고도 동률이니까 예를 들면 영수회담 효과도 별로 없었고 기자회견 효과도 없었고 뭐 이렇게 이제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은 제가 좀 찾아봤습니다. 역대 대통령들이 어떻게 시작을 해서 어떻게 이제 떨어지냐. 모든 대통령들은 다 높게 시작했다가 낮게 떨어지는 예, 거는 예. 원장님도 뭐 다 보셔왔겠지만 네, 예. 이게 맞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맞다라기보다는 패턴이 그렇게 됐는데 네. 그러니까 노태우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제 낮기는 그러니까 했고 여기는 이제 1로 3기임에 좀 영향이 있었는데 김영삼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갤럽 기준으로 분기 평균을 내보니까 83%로 시작을 했고요. 아, 예. 예,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은 71%, 노무현 대통령은 60%,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은 52%, 박근혜 대통령은 54%, 문재인 대통령 81%. 뭐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윤석열 대통령은 시작이 52%로 다른 대통령에 비해서 좀 가장 낮은 편에 좀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문제는 하락 속도도 가장 빨랐어요. 그러니까 지금 갤럽이 오늘 주석을 달아놓은 걸 보니까 역대 2년이 된 대통령 중에서 가장 지금 낮다. 대통령 지지율이 낮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리고 원장님께 최진 원장님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이렇게 된 원인이 좀 뭐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참 안타까운데 노태우 대통령이 보니까 이제 제일 낮았는데 28%였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낮은 이유 일단 20%가 되면은 제일 걱정되는 게 요즘 공직 사회가 잘 안 움직입니다. 아, 네, 제가 레임덕의 이론과 실제라는 학술 서적 대학 교재형 책을 펴냈거든요. 예. 그래서 레임덕의 모든 전반적인 이론적인 제가 책을 썼는데 그게 이제 제일 걱정되는 부분이다. 그렇죠. 네, 흔히 말하는 공직 사회의 복지 부동, 복지 안동 움직이지 않고 눈동자만 왔다 갔다 하는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다 정말 국민들의 피해가 크게 갑니다. 20%가. 눈치만 보자. 예. 그래서 이게 이제 가장 근데 왜 이렇게 되느냐 이 현상이라고 보는데 저는 과거의 지지도율이 나든가 하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하고 지지도율이 나든 건 원인이 많이 다르다고 봅니다. 아, 과거 대통령하고 다른가요? 예, 많이. 과거에는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정치적인 이슈가 터지거나 악재가 터져서 많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치적 요인이. 요즘에는요. 예. 정확히 말하면 10년, 7, 8년 전부터는 경제적인 요인 때문에 지지율이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민생 경제에 대한 효과가 별로 없었다. 바로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민생에 올인하는 모습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했고 예. 그리고 거기에 따른 실질적인 가시 이성과가 제대로 나오지 못했다. 그래서 국민 말하자면 정확히 말하면 중도층이 예. 이거 섭섭하다 이게 너무 안 됐다 화난다. 라고 해서 중도층이 대거 상당히 이탈해서 바로 20%까지 나왔다고 보는 거죠. 예. 저는 보수나 진보가 서로 격돌하고 지지율이 떨어져 나가는 건 크게 문제 삼지 않습니다. 어차피 지지할 거고 어차피 떨어져 나갈 거고 이건 충분히 예측 가능하기 때문에. 예. 근데 20%대까지 떨어졌다는 거는 중도층 이탈이 대거 떨어졌기 때문에 훨씬 무섭고 이거는 아주 빨간불이 반짝반짝 켜져 있고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건 정말 밤잠을 자지 않고 걱정하고 대책을 세워야 될 지점입니다. 중도층이 떨어져 나갔는데 그 이유는 경제적 이유 때문이다. 민생 경제에 대한 민생 경제가 부분이 제대로 안 돌아갔다. 예, 제대로 안 돌아갔다는 오는 거죠. 교수님은 좀 동의하십니까? 뭐 그분이면 100% 동의하고요. 예. 저는 이제 우리 최 원장님께서 그 말씀하셨으니까 다른 측면 또 하나는 요즘 제가 어느 뉴스를 잠깐 봤는데 제가 오랫동안 사회봉사 학교에서 사회봉사 센터장을 했어요. 그래서 학생들을 데리고 라오스나 한 10여 년 전에 네팔이나 이런 데 이제 봉사활동을 갑니다. 근데 그쪽의 애들은 가난해도 정말 행복감이 뛰어났었어요. 그런데 한 2달 전에 그런 신문을 봤는데 애들의 행복감 지수가 라오스나 네팔 이런 애들이 한 130위권으로 떨어졌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 결국은 핸드폰이라는 유튜버 요즘 이야기하는 쇼폼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통해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자기들도. 그러면은 저는 이렇게 봅니다.
우리가 이것이 핸드폰이 SNS가 발전하지 않았을 때는 자기들이 주인공인 줄을 몰라요. 많은 우리 국민들 전체가. 그런데 지금은 주인공이 아닌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국민 전체가 민감한 거죠. 모든 문제, 경제 문제뿐만 아니라 특히 윤 대통령께서 이런 그 요즘 국민들로 지지를 받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는 당신은 뭐 솔직한지 모르겠지만 어떤 뭐 그런 뭡니까 김 여사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해서 우파 쪽에서 생각했던 게 내로남불이라는 그 말 아닙니까, 그죠? 예. 그게 다시 이렇게 오히려 대태오는 이런 그 분위기. 이제 국민들은 그거 다 아는 거죠. 예. 그 내용이 김 여사가 뭐가 잘못했는지 안 했는지 그거는 몰라요. 그냥 이제 같은 잣대를 대라는 거죠. 조국 뭡니까 의원 당선자가 그런 어떤 여러 가지 불구가 많죠. 불구죠. 어떻게 보면은 그런데도 지지를 하는 이유는 바로 그거거든요. 딴 거 없습니다. 똑같은 잣대를 들이대라. 그런 면에서 많은 사람들이 좀 이상하지 않냐? 뭐 이렇게 보는 거죠. 제가 예. 지지율 예.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덧붙이고 싶은 예, 건 원장님. 이게 정치적인 문제가 큰 건 아니었다. 민생의 문제다라고 하는 그 근거 중 또 하나는 과거에 한번 보십시오. 이태원 참사를 비롯해서 예. 김건희 명품배 사건이라든지 그다음에 최상봉 사건 얼마나 많은 정치적 악재가 있었습니까? 예. 그게 벌써 1년 전이고 2년 전 일 아니었습니까? 근데 대통령 지지율 어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항상 30% 중후반대였습니다. 그대로. 예, 예. 2년 내내.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는 뭐냐면 그런 부분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비판에 켜켜이 쌓여가긴 했지만 직접적으로 20%대까지 떨어지게 하는 결정적인 요인은 아니었다. 왜? 야당도 많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네. 독인 객인이다라는 심리가 갖고 있는 겁니다. 누가? 중도층이 예, 예. 이 세상을 움직이는. 그런데 두고두고 2년쯤을 보라보니 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경제만 잘해주면 민생만 살려주면 정치적으로 문제가 많더라도 도와줄 수 있어. 근데 1년을 기다려도 2년을 기다려도 답이 없고 결국은 나오는 게 없다 보니까 예, 예. 아이 좀 제발 우리 대통령께서 좀 정신 좀 차리십시오라고 세게 강력한 빨간 레드 카드를 던졌다고 보는 거죠. 알겠습니다. 제가 뭐 일단 여론조사 개요만 잠깐 소개를 하고 좀 말을 이어가겠습니다. 아까 전에 이제 오늘 나온 한국갤럽 여론조사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 긍정평가 24%는 한국갤럽이 5월 둘째 주 7일에서 9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에게 전화 면접으로 물어본 거고요.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 95%의 신뢰 수준 응답률 11.2%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전에 이제 우리 교수님께서 이제 조국 교수 이제 조국 대표 말씀하셨을 때 이제 불구라고 하셨는데 이제 표현을 제가 좀 순화를 해서 죄송합니다. 예, 이게 불구라기보다는 그러니까 결함이 많다. 네, 네. 뭐 요 정도로 제가 좀 순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조금 반론을 조금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 반론이 있어야지 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이 30%대가 그러면 당연한 것이냐. 다른 역대 문재인 대통령은 퇴임할 때도 40%대 거의 찍었다가 조금 마지막에 빠졌지만은 거의 끝까지 40% 안팎의 기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퇴임한 대통령보다도 오히려 1년, 2년 차 대통령이 30% 초중반에 기록하는 게 이게 정상적인 것이냐. 이게 하나를 여쭤봐야 될 것 같고 윤석열 대통령은 시작에 52였는데 이제 한국갤럽이 낸 자료를 제가 기반으로 한 겁니다. 그때 언제 이렇게 이게 빠지기 시작했냐라고 하면은 이제 나토 정상회의 순방 출국하고 이명박 대통령 형 집행정지했을 때 그때 한국갤럽 기준으로 43%가 됐고요. 그리고 이준석 당원권 정지 6개월 결정이 났을 때가 32로 됐고요. 그리고 권성동 무산 메시지 노출 파문 이때가 이제 28로 떨어지고 그리고 취학 연령 하향 논란 그러니까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이때가 24로 떨어졌고요. 그리고 나중에 다시 한번 24로 떨어진 게 바이든 날리면 사태 소위 말하는 이제 비속어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이제 좀 반박성 이제 좀 답변을 듣고 싶어서 하는 거는 정말로 경제만 잘했으면은 대통령이 지지율이 올라갔을까? 지금
지지율이 출렁인 거는 전부 다 정치적 사안이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죠. 일단 첫 번째로 낮은 지지율은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예. 과거에 비해서는 상당히 뭐 잘하면은 60% 70% 가지만은 지금 유럽이나 미국이라든지 남미란 어느 나라 대개 잘해도 40~50%를 넘지를 않습니다. 기시다 총리도 굉장히 낮은 편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예, 예. 40% 되고 2년 차에 가장 높았던 대통령 DJ인데 그때도 전부 제일 높았는데 47%였고 40%였습니다. 왜 그러냐면 점점 보수와 진보가 양극단을 치열하게 맞붙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그래봐야 항상 팽팽합니다. 그래 중도가 어느 쪽으로 가야 달라지기 때문에 중도는 쉽게 움직이지 않는다. 정치적 이슈 때문에. 그래서 낮은 지지율이 오래 지속되면은 그거는 큰 문제는 없을 수도 있다. 그런 점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30% 중후반대가 2년 동안 지속됐기 때문에 낮은 지지율이나 큰 문제는 없다라고 저는 본 겁니다. 예, 예. 이대로만 계속 간다면은 예, 과거하고 달리 이게 크게 떨어지면 않는다면 그리고 조금 전에 쭉 말씀드린 정치적 이슈마다 요동은 쳤지만 전반적으로 2년 내내 보면은 항상 30% 중후반대였고 예. 정당 지지율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2년 내내 그 많은 악재와 호주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30% 후반대에서 계속 2년 동안 비슷했습니다. 양당이. 예, 예. 그런 점에서 볼 때 정치적 이슈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비록 윤석열 대통령 30% 중후반대여도 크게 문제될 건 없다고 보한 거죠. 예, 예. 다만 이게 30%대는 무너진다면 이거는 간단치가 않다. 20%대는 심각한 문제다. 그렇죠. 예. 예, 예. 아. 안정적인 30% 중후반대가 안정적인 벽이 무너지기 시작했으니까 한 번 그 기반이 선이 무너지기 시작하면요 뚝뚝뚝 무너지거든요. 예. 그리고 30%와 29.9%는 분명히 다릅니다. 0.1%포인트라는 0.01% 다릅니다. 국민들이나 공직자들이나 받아들이는 체감도가 많이 다릅니다. 심리적으로. 심리적으로. 예, 그래서 항상 우리는 그 현실보다 심리적인 요인을 중시하거든요. 예. 30%잖아. 29% 이거 계속 떨어진 거야. 실제로 29%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럼 금방 28, 27 이렇게 내려갑니다. 실제로 그러잖아요. 예, 예. 20% 한 번 딱 내려가도 지금은 아무렇지도 않게 25%, 24%, 23% 가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20% 중반대 머물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고착화되면 매우 문제고 만에 하나 말씀드리고는 쉽지는 않지만 십자가 달리면 예, 예. 십자가 달리면 십자가 달리면 이거는 상상하기도 힘들죠. 예. 그 얘기는 좀 뒤에 저희가 얘기를 해보도록 하고요. 교수님 요거에 대해서 좀 뭐 붙이실 말씀이 있으신지요? 굉장히 중요하죠. 요즘 먹고 사는 문제 가장 중요합니다. 사실 우리나라 요즘 우스갯소리로 3대 종교가 동교라는 말도 있어요. 그런가요? 저는 처음 들어봤는데 어쨌든 돈교. 예. 하여튼 돈이 그만큼 중요하겠죠. 중요하죠. 예. 그런데 어쨌든 이제 한 나라를 책임지는 대통령 아닙니까, 그죠? 옛날에 정치 직책 중에 통령이라는 직책이 있습니다. 예. 통령이라는 나폴레옹도 이제 통령이었죠. 1통령, 2통령. 그런데 통령은 어느 집단, 어느 소위 말해 어느 지역을 대표하는 사람이죠. 그러나 대통령은 우리가 앞에 대자를 붙이는 거는 나를 반대하는 사람, 나를 싫어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 다 포함시키는 겁니다. 예. 그런데 사실 대통령의 입장이면은 예. 어떤 면에서 상대방이 싫어요. 저 당이 싫습니다. 싫어도 약간은 어떤 면에서 위선이라 그러면은 좀 그렇겠지만은 그 국민들을 안아야죠. 예.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적입니까? 적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저도 그렇지만은 가장 큰 약점 중에 하나가 에니미하고 어포넌트를 구분할 줄 모르는 거. 반대하면은 무조건 적으로 취급해 버려요. 그런 면이 아주 중요한 말씀. 윤 대통령께서 아마 여당 내에 당권을 하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아마 좀 이렇게 배제할 때 오포넌트가 아니고
적의 개념으로 접근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 때문에 아마 지지율도 예. 국민들은 아는 거죠. 아까 내로남불이라는 이런 개념을 썼지만은 그런 개념이 많이 있지 않았느냐. 저는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이제 대선 승리 연합 공식이 있었잖아요. 이번 네, 윤석열 네, 대통령이 네, 이기 때 네. 이를테면은 뭐 윤석열 대통령을 중심으로 2030 젊은 보수 이준석하고도 그렇죠. 손잡고 개혁보수 안철수하고도 뭐 유승민 뭐 그렇게 하고. 중도의 안철수 이렇게 했는데 지금 과정에서 당권 뭐 도정 과정이나 선거를 치르면서 뭐 유승민, 안철수, 나경원, 이준석을 다 배제를 하면서 이 지지층 기반이 좀 약해졌다 이렇게 좀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예. 그거는 순화된 이야기고 예. 쉽게 얘기하자면은 이런 거예요. 내 편 아니면 예. 안 된다. 아. 그런 거죠. 국민들은 그런 거 압니다. 요즘은. 예. 옛날에는 몰랐는데 요즘은 다 알아요. 알겠습니다. 그게 아마 그러니까 앵커 말씀의 의미가 그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지지율에 대단히 큰 영향력을 미쳤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그래서 이런 지지율의 위기를 탈출하기 위해서 지금 어저께 그러니까 1년 9개월 만에 이제 기자회견을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공통점이 있는데 역대 최악의 불통 대통령이다라고 두 사람 다 이제 비판을 받고 있다고 해요. 근데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3년 반 동안 기자회견을 33번밖에 안 해가지고 뭐 오바마의 150번, 트럼프의 80번에 비해서 어떻게 33번밖에 안 할 수 있어? 이렇게 이제 굉장히 지금 욕을 먹고 있는데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드디어 이제 두 번째 취임 2년 만에 이제 두 번째 기자회견을 하셨어요. 일단 어떻게 보셨습니까? 원장님부터 말씀하시죠. 예. 사실 이번 1년 9개월 만에 하는 이제 기자회견은 사실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가장 쉬운 기자회견이 될 수가 있었고 예. 그다음에 가장 이 국면을 호전시킬 수 있는 반전시킬 수 있는 절호의 찬스였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제가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찬스였다면 이번 어제 여론조사 그러니까 기자회견은 아주 심플합니다. 왜? 자, 총선에서 참패했지. 지지율 20%지. 그러면 던질 메시지는 아주 간단합니다. 예. 팍 머리 꺾고 정말 최대한 낮은 자세로 반성하고 사과하면서 민생에 올인을 하겠노라고 아주 절실하게 예. 구체적으로 국민에게 호소하면 되는 거죠. 아주 심플하죠. 그런데 그런 점에서 제 바람으로 본다면 그런 부분을 했던 건 사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난 2년 동안 기자회견 해보면서 특본과 하나도 없었다고 봅니다. 예. 특본적은. 그런 면에서 요번 어제 기자회견은 과거에 비해서는 상당히 진일보했다. 사과라는 부분도 단어도 분명히 나왔고 예. 그리고 정치적으로 사실 아주 미묘한 부분들 차장동 문제나 김건희 문제나 이런 문제는요. 예. 질문하기도 힘들지만 답변하기도 매우 힘든 민감한 문제고 대통령의 토시 하나에 따라서 엄청난 파문을 일으킬 수 있는 문제인데 또 불구하고 일단 질문들이 일단 나왔고 대통령 다 답변을 했고 라는 점에서 일단 진일보한 기자회견이었다. 과거에 비해서. 예. 그럼 과거에 비해서 분명히 높이 평가합니다. 긍정적으로. 다만 예. 모두의 말씀드린 대로 이런 절호 찬스였고 심플한 기회 이 기회를 제대로 놓치지 못했다. 더 구체적으로 더 디테일하게 더 적극적으로 예. 못한 부분이 매우 좀 아쉽죠.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 이제 현명하지 못한 처신에 대해서 이제 사과를 드리고 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사과하고 말씀하셨는데, 해명했죠. 그래서 대부분 수세적이고 예. 방어적이고 이제 해명적으로 했는데 저는 뭐냐면 해법을 좀 더 적극적으로 제시하고 능동적으로 제시하고 호소하고 국민에게 도와주십시오라고 이거를 하겠습니다라고 하고 정치뿐만 아니라 특히 아쉬운 건 외교나 경제 분야에 있어서 예. 좀 더 디테일한 계획이나 프로젝트 프로그램 청사진들 국민들에 탁 제시했으면 얼마든지 국민들은 정말 감동하고 따라올 수도 있는데. 제가 추가 질문을 드리면 그러니까 어제 대통령께서 예. 민생을 더 챙기겠다 이렇게 본인의 계획을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은 취임사도 했고 2년 내내 했습니다. 지금까지. 2년 내내 윤석열 대통령 했고 야당도 했고 민생. 그런데 아직 제가 항상 방송 때마다 그 책을 쓸 때마다 세미나 때마다 강조하는데 민생의 개념은 모르는 것 같아요. 입으로 열심히 얘기하고 시장 좀 가고 중소기업인들을 만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거 민생 아닙니다. 민생 아닌가요? 그럼 민생 쇼죠. 중도층 눈에 끔찍도 하지 않습니다. 민생 프로젝트 만들어서 예. 5개년 계획, 1개년, 2년차, 3년차 계획해서 국민들한테 이거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그다음에
여기까지 했습니다. 이건 못했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사실 그렇게 했고 루즈벨트 대통령 같은 거 특히 보고를 해야 돼. 김대중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뭘 하겠습니다라고 했고 보고하고 이건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국민에게 디테일하고 구체적으로 행동력 그다음에 성과 딱 손에 잡히는 성과가 플랜을 보여주고 결과를 보고해야 된다. 이렇게 맞습니다. 조금 너무 간단하게 정말 쉽게 정리를 하셨는데 제가 길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닙니다. 저 예. 너무 이제 저도 이제 동감해서 교수님께서는 좀 어떻게 보셨어요? 이제 기자회견이라 그러면은 기자회견에 달인이 있습니다. 정말 저는 제가 아는 사람을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됐을 때 좀 전달해 주라라고 제가 팜플렛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준 적도 있는데 예.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에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 소아마비죠. 예. 소아마비인데 남의 도움이 없이는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12년 동안 대통령이 있었죠. 몇 번을 했느냐? 1055번을 했습니다. 아 기자회견을 1055번이요? 1055번. 오바마 대통령도 될 게 아니네요. 52주에 1년에 52주잖아요. 예. 그러면은 520일 하고 그죠? 1년 1년에 365에 52주. 그러니까 예. 12년에 10년 하면은 예. 10년 하면 얼마요? 550. 520일이잖아요. 그죠? 예. 한 달에 10번 한 네. 겁니다. 예. 그러니까 한 달에 쉽게 10번. 얘기해서 일주일에 2번을 한 거예요. 아. 일주일에 2번. 일주일에 2번.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하느냐? 예. 아까 도어 스태핑 이야기를 했지만은 그런 식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원래 기자분들 저는 뭐 기자를 잘 모르지만은 기자분들이라는 게 정말 깐깐하고 어떻게 보면은 대접받기를 원하죠. 예. 쉽게 얘기해서 기자회견처럼 해야죠. 기자회견처럼 예. 정말 잘 모셔놓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또 스페인 그게 뭡니까? 이렇게 또 해가지고 그리고 하고 싶은 말만 하고 이런 것들. 루즈벨트 대통령은요 기자회견 준비를 이틀 전부터 합니다. 철저하게 합니다. 마치 왜 우리 영화 찍을 때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레일 달고 이렇게 움직이는. 맞아요. 본인이 움직이지를 못하니까 레일을 깔아요. 기자회견장에. 예. 그리고 페이스 투 페이스를 하지 않고 라운드 테이블을 준비합니다. 아. 그리고 그 중간에 들어가요. 그리고 참모들 예를 들어서 뭐 보좌관들, 장관들, 관련 장관들이 그 뒤에 위시를 합니다. 예. 그리고 기자회견을 받아요. 대답 못하면은 당신이 해. 교육부 장관 당신이 해. 법무부 장관 당신이 해봐. 이렇게 하죠. 1055회입니다. 예. 그게 소통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가 소통이라는 말 나중에 하겠지만은 너무 아쉬워요. 아. 그런 점에서. 그런 점에서 아쉽다. 네. 그러니까 이왕 할 거면은 더 적극적으로 더 자주 그리고 이렇게 기자들하고도 어떤 스킨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더 좋게 해서 아까 계속- 최 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기자들은요 제가 볼 때 소위 말해서 보이스입니다. 여론을 이쪽으로 갔다가 이쪽으로 갔다가 다 지배하죠. 네. 그 사람들을 대접 잘해야죠. 그런 기자회견을 만들어 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 대접이란 게 김치찌개를 대접하는 거를 그게 아니고요. 그게 좋아하지는 아니고. 않고요. 예, 그게 제가 아니고 기자 출신이라서 잘 아는데 기자다운 입장을 만들어 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기자들은 사실은 제일 듣고 싶은 게 고위 공직자든 이런 사람들이 직접 육성으로 정확하게 설명하는 거를 가장 원합니다. 최고죠. 예, 그거를 가장 원해. 장관이든 그게 네. 예, 네. 뭐 이제 대통령이든 뭐가 됐든 알겠습니다. 아유 지금 시간이 할 게 지금 3분의 1도 안 했는데 아니,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까? 말씀하십시오. 예, 짧게 말씀하십시오. 아니, 예, 예. 저 루즈벨트 관련된 책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예. 그거 한 권만 읽어보면 그 기자회견이라든지 국민과의 대화, 노벤정답 하는 게 다 쫙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케네디 대통령도 34개월 재임했는데 1년 한 10개월 했는데요. 63회를 했습니다. 기자회견을. 예. 엔조이를 했죠. 한 달에 2번 꼴로 기자회들하고 접촉하는 걸 예. 즐겨서 했는데 저는 이제 청와대에서 그 기자회견이라든지 국민과의 대화 이런 걸 준비를 해봤는데 이를테면 김대중 대통령 김능가의 대화를 하면 2달 전부터 완전히 초비상 걸립니다. 모든 게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하고 예. 국민들이 뭘 원하는지 그래서 야 국민들이 지금 심리 상태 어떤 상태나
지금 빨간 넥타이를 메고 가야 될까 힘 있어 보일까 아니면 파란 넥타이를 비하 좀 겸손하게 보일까 이런 것까지도 예. 아주 치밀하게 준비를 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 기자회견은 단순히 기자들하고 만나는 게 아니라 국민들 앞에서 맞습니다. 보고하는 네, 거 아니겠습니까? 네. 세계적으로 만나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뿐만 아니라 대통령 비서실이 완전히 모든 인적 물적인 걸 총동원해서 보고회를 갖는 네. 그야말로 이제 국정의 아주 하이라이트죠. 그런 점에서 본다면 좀 아쉬움이 있고 준비 부족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아쉽죠. 사실 이거 좀 민감한 얘기인데 옛날에 예. 문재인 대통령이 하면 탁현민가 이제 기자회견이나 하리나 뭐 할 때 많이 뭐 이벤트 재밌는 거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쇼 같은 거 하고. 예. 저는 그래서 야, 넌 쇼나 이벤트가 너무 많단 말이야. 라고 저는 상당히 비판적으로 봤는데 네. 저는 뭐 윤석열 대통령 너무 쇼가 비판이 없다 이벤트가 이게 좀 쇼도 못하냐 뭐 이런 건가요? 아니 너무 없어요. 너무 없다. 예, 아. 자, 국민들이 좀 진짜 우리가 주목하면 좀 감동적이고 재밌고 뭔가 좀 탁 울림이 올 수 있는 이거 왜 없이 너무 드라이하고 예. 몸이 건조한 것 같아 좀 안타까워. 준비 부족을 많이 지적해 주셨고 어떤 격식 행사 뭐 말씀하신다면 뭐 말씀하시죠, 김 교수님. 예. 그 우리가 지금 기자회견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 뭐 하루 종일 해도 안 되죠. 예. 어쨌든 저는 그렇게 봐요. 결국은 이제 뭐 다음 질문이 나오겠지만은 예. 대통령 혼자 모든 걸 해결하리라는 생각은 잘못입니다. 우리 국민들도 그걸 아셔야 돼요. 예, 예. 대통령과 관계인을 대통령을 도와서 하는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 예. 그분들이 잘해야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준비도 잘해주고 뭔가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점이 과연 우리 윤 대통령께서 그런 장관들이나 뭐 보좌관들하고 이게 되나? 라는 일종의 정무 기능에서 저는 의심을 많이 갑니다, 사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뭐 아직 이슈가 많이 남아서 좀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많이 남았습니다. 한 2시간 남았습니까? 아, 그럼 2시간이요? 제가 또 일정이 있어가지고. 자, 인사 얘기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인사가 만사. 사실 대통령의 가장 큰 권한은 인사 아닙니까? 네. 자,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는 이제 청와대 이제 인사를 좀 말씀드리면 이제 38수석을 처음에 이제 문재인 정부 때 유지를 했는데 이거를 25수석으로 좀 슬림화한다고 했다가 지금 최근에는 정책실도 부활하고 이를테면 뭐 과학수석도 만들고 그리고 이제 민정수석도 또 만들고 이제 검사 출신 김주현 전 법무차관도 임명하고 했는데 최근에 인사 좀 어떻게 보시는지 먼저 교수님 좀 말씀해 주시죠. 우리 질문지 중에 예. 그 뭐 잘한 거 또 못한 거 뭐 이런 거 해서 그러는데 저는 뭐 물론 잘한 거 많습니다. 잘한 거 많지만 어제 뭐 기자회견에서도 많이 나왔지만은 우선 뭐 잘한 걸 조금 이야기하자면은 그 어쨌든 저는 뭐 보수 진보 뭐 좌파 우파 이게 나쁜 게 아닙니다. 그걸 활용하는 사람이 공공성을 가지느냐 아니면 사적인 이득을 가지느냐의 차이지. 어쨌든 보수 노선의 가치를 바로 잡아주고 또 시장 경제 논리를 강조하셨고 또 외교의 어떤 그런 다변화한 것은 정말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단 못한 것을 생각하면은 결국 여기에서 다 인사 문제인데 해결되는데 정말 이런 단어를 안 쓰고 싶은데 제가 공부하는데 이제 실패한 대통령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뭐냐면은 오만입니다. 오만. 네. 오만 다음에는 뭐가 붙습니까? 편견이 붙죠. 오만 다음에는 편견은 책도 있잖아요. 책이 그죠? 있죠. 예. 오만과 편견인데 그게 인사하고 연결됩니다. 오만은 검찰 나만 할 수 있다. 검찰들만 할 수 있다라는 그 생각이에요. 그리고 편견은 뭐냐? 검찰이 아닌 사람은 안 되는 걸로 보는 거죠. 또 내 편만 할 수 있고 내 편이 아닌 사람은 안 되는 거죠. 결국 인사 스타일이 그렇게 갔습니다. 지금도 인사하고 있는 것을 보면은 그런 거예요. 소위 말해서 역대 대통령 중에 저는 잘은 모르겠습니다. 추측상 그래요. 서울대 법대 출신들만
가장 많이 썼을걸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뭐가 나오느냐 하면은 못한 것 중에 오만과 편견이면은 결국은 인사도 그렇게 되는 거죠. 예. 그러면 이제 이런 거예요. 우리가 근친상간이라는 교배를 하잖아요. 예. 근친상간을 하면 제가 미국에 잠깐 있을 때 대학에서는요. 미국 대학에서는 그 대학 출신 그 학생들 쓰지 않습니다. 교수로. 교수로 이제 임용을 배척하는 하지 않습니다. 예, 예, 그렇죠. 물론 예. 뭐 다는 아니지만은 예, 예. 그런 규정이 있어요. 그런데 같은 검찰, 같은 대학 선후배 이러면은 말 못하죠. 말 못합니다. 이게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아요. 근친상간을 하면은. 그런데 근친상간 하면요.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예. 말 못합니다. 저는 뉴스에 종종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VIP께서는 대노했다. 경로하셨다. 경로했다. 예. 아니 대장은요. 예. 원래 대장님이 미안한데 대통령이나 총 리더는 예. 원래 화를 내면 안 됩니다. 화를 내면 그 밑에 있는 사람은 답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는 말 안 해요. 예. 왜 말해서 괜히 미움받는데? 제 인사로 불이익 받는데 예. 경제적으로 내가 불이익 받는데 왜 내가 말을 하겠습니까? 말 안 하죠. 예, 예. 어떻게 보면은 지금 대통령실에서 그런 난맥이 있지 않을까? 예,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잠깐만 요거 하나만 말씀드리고 이제 아까 전에 오늘 그 많이 이게 격한 표현들을 많이 쓰셔서 이제 근친상간이라는 표현은 제가 조금 바로잡고 순화시켜서 이제 다양성 부족이나 순혈주의 뭐 이 정도로 제가 좀 바로잡게 그러니까 근친상간을 하면은 유전자적으로 결함이 있는 이제 자녀가 태어날 가능성이 높은 것처럼 순혈주의가 되면은 굉장히 다양한 외부의 위협에 다양성을 가지고 이제 대응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약적 용어로도 그런 말 씁니다. 예, 많이. 예, 예, 예. 뭐 예. 아무래도 이제 근친상간이라는 종교 말. 방송이기도 하니까 네, 네, 저희가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교수님 말씀하시죠. 예, 예. 그러니까 대한민국 역대 청와대에 보면 이제 공통점이 있는데요. 다 네. 모든 하나가 처음에는 조직을 줄였다가 나중에 늘리는 게 모든 대통령이 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처음에 초기에 청와대 조직 줄인다 그러면 보나마나 늘릴 텐데 줄여서 꼭 늘려서 저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것. 또 하나 모든 대통령이 다 아시다시피 정실 인사를 다 합니다. 네. 가까운 사람 같은 동향 또 선거 캠프에 있었던 사람. 그래서 어느 정도 청와대 조직을 나중에 늘리거나 주변 사람을 챙기거나 하는 부분은 어느 정도나 불가피하게 국민들도 용인한다. 다만 정도의 문제다 그게. 예. 예, 그런 점에서 아쉬운 부분은 지금 가뜩이나 윤석열 정부가 검찰 정부 뭐 검찰 어떻게 하는 마당에 민정수석실을 부활한 것까지는 이해하겠으나 여기 다 민간인 비검찰 출신에 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우리 예. 김대중 정부도 저도 생생합니다. 민정수석실 부활할 때 고민 끝에 부활하면서 교수 출신이고 시민단체 했던 김성재 수석을 딱 앉았거든요. 예. 그런 부분이 상당히 의외였다라고 보는 거고 그런 점에서 좀 아쉽고 또 하나는 민정수석실은 그야말로 칼입니다. 칼. 예. 아주 대통령의 편리한 칼이기 때문에 아주 쉽게 남을 벨 수도 있지만 자기가 잘못하면 자기가 벨 수도 있습니다. 예. 양날의 칼이라는 걸 항상 염두에 둬야 된다는 거 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탕평 인사 이 부분이 정말 너무 적은 것 같아요. 이 부분이 가장 윤석열 정부에서 아쉽고 아까 화가 난다고 하는 예. 화나는 저는 대통령 인사가 중요하다는 측면에서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인사는 천사다 얘기합니다. 인사만 잘만 하면 악마도 천사처럼 보인다라고 할 정도로 저는 예. 대통령 인사는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저는 통합 인사는 바라지도 않습니다. 예. 무슨 뭐 과거 정부 사람이 전혀 색깔 탕평 인사 정도는 색깔이 다른 사람 인사나 특히 말이죠. 요번에 하나만 지적할게요. 예. 총선에 떨어졌던 그 용산 비서실 출신을 다시 기용하지 않습니까? 예, 뭐 이원모 비서관, 이원모, 예. 그럼 공직기강 비서관으로 다시 들어가게 됐죠. 예, 예. 이번에. 이 부분 이를테면 야당이 비판하지 않습니까? 그 회전문 인사다. 예. 근데 야당은 당연히 비판하죠. 그게 뭐 그럴 수 있죠. 근데 이게 왜 안 되냐? 왜 무섭냐? 여권 내부의 강력한 위화감과 분열을 만들거든요. 뭐 이건 청와대 근무하던 사람 우리는 열심히 일하는데 청와대 총선 나갔잖아요. 떨어져 다시 들어오네? 라고 하고 내부에서 제가 청와대 있어 보니까 불만스럽고 또
청와대 많이 떨어졌던 국민의힘 또 낙선자들이 뭐야 그러면 우리는 저 사람 가까운 사람 챙기나? 여권 내부에서 훨씬 더 문제이기 때문에 대통령은 그런 인사를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야당이 비판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알겠습니다. 예, 교수님. 최 원장님께서 그 말 아주 디테일하게 잘 지적하셨는데요. 우리가 세종 또 링컨 이런 사람들 뭐 죽고 없지만은 정말 위대한 리더라고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의 공통적인 세계적으로 리더들의 공통적인 가장 리더십에 있어서 찬양을 받는 예. 그 중에 하나는 바로 인사 문제입니다. 그런데 뭐냐면은 리더가 수류탄을 만들고 예. 리더가 버스 운전을 하고 뭐 버스비가 얼마고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아리백이 얼마입니까? 이런 거 필요 없어요. 몰라도 됩니다. 리더는 뭘 해야 되느냐? 유심간택을 해야 됩니다. 소위 말해서 국가를 위해서 국가 문제를 어떤 사회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를 누가 가장 잘 풀 건가? 그 사람을 고르는데 오로지 일을 해야 돼요. 예. 그게 리더의 일이에요. 그런데 리더가 말을 많고 뭐 어떻고 이러면은 밑에 사람이 일을 안 하죠. 더 이상은. 그 미국 사례에서 이를테면은 뭐 인사에 실패해서 뭐 벤저민 해리슨이라든지 이런 말씀 좀 해주시죠. 인사를 좀 잘해서 뭐 아니면 못해서 좀 안 된 이제 케이스. 가장 대표적인 잘한 사람은 뭐 워싱턴 링컨 뭐 아까 이야기했던 루즈벨트, 예. 케네디 또 레이건 같은 경우죠. 예. 그런데 정말 실패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닉슨입니다. 닉슨, 그다음 해리슨이라는 벤자민 해리슨이라는 그런 대통령들. 정말 실패한 대통령들이 다 인사가 실패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인사를 어떻게 실패하냐면은 그야말로 정실 인사 쓰는 거죠. 정실 인사? 예, 아, 자기 순혈주의. 예, 예. 순혈주의예요. 특히 닉슨 같은 경우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미국의 아이비리그라고 하는 닉슨이 저 지방의 조그마한 대학을 나왔어요. 예. 예. 그런데 역대 대통령 중에요. 아이비리그 장관이나 보좌관을 가장 안 쓴 한 사람뿐입니다. 누굴까요? 바로 그러니까 아니요 정치보좌관, 저 뭡니까 외교보좌관, 예. 이었던 그 누구죠? 키신저. 기신저. 키신저만 하버드 출신이에요. 예. 나머지는 다 지방대학 예, 이름 듣도 못한 예, 그런 지방대학 출신들만 씁니다. 예.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아, 그것도 잘못된 거다. 예. 아. 그러니까 뭐 여러 사람들 뭐 있지만은 정말 성공한 사람들 보면요. 뭐 좌든 우든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데올로기의 차이든 뭐 상대 당이건 이런 거 관여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시간이 지금 거의 훌쩍 지나가지고 지금 두 분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당부 얘기를 조금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원장님부터 앞으로 이제 3년 남았잖아요. 뭐 조국혁신당에서는 3년도 너무 길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어떻게 해야지 앞으로 남은 3년 잘할 수 있는지 두 분이 좀 한 말씀씩 해주시죠. 일단 뭐 롤모델로 닮 만한 사람을 말씀하면 현재 대통령 하고 있는 프랑스의 이제 마크롱 대통령을 좀 벤치마킹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마크롱 봅니다. 대통령이요? 예. 지금 7년째 집권을 하고 있는데 그 연임해가지고 예. 아시다시피 이제 철저한 중도입니다. 본인은 중도도 아니다 좌파도 아니라고 자꾸 국민들의 공개를 하거든요. 이거는 좌파나 우파를 멀리하는 게 아니라 함께하는 겁니다. 필요하면 얼마든지 좌파든 우파든 같이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를테면 기업 같은 경우도 친기업주의라 상당히 필요한 부분은 경제정책 같은 경우는 상당히 보수적으로 하고 아니면 평등이라든지 뭐 민생이나 이런 부분은 또 진보적인 정책을 하고 병행을 쓰고 있고 그런 점에서 보수와 진보의 장점만을 취한다. 아까 인사 말씀드렸다시피 자기를 그렇게 공격했던 정적, 공화당의 정적을 총리로 3년 동안 썼고 예. 지금 현재 7년째 경제부 장관 하고 있는 사람도 정적에서 상대 정당입니다. 마크롱이요. 예. 그러니까 지금 그리고 정책에 대해서 문제가 많고 경쟁자들이 많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처해 있는 어떤 정치적 상황, 어려움 이거 상당히 마크롱 비슷해요. 그런데 마크롱은 그걸 인정을 하고 정치적으로 부족하고 문제가 생기면은 돌아다니면서 설득을 합니다. 국민들에게. 네.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설득을 하고 열심히 가서 오로지 민생만을 위해서 올인하는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네, 그래서 예. 제가 결론을 드리면 지금 김건희 뭐 명품 문제라든지 이런 정치적 현안들이 너무 많아서 예.
단기간에 쉽게 해결하기 쉽지 않습니다. 안 보입니다. 지금 앞이. 이거를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민생 올인주의. 민생 올인. 그렇습니다. 거기에도 플랜을 짜고 거기에 결과를 정기적으로 보고를 해서 그렇습니다. 어떻게 진척되는지를 보여주라. 예. 이렇게. 전당대회 7월 달에 누가 당대표 할지 거기에 신경 쓰지 마시고 예. 그다음에 저쪽 야당으로 이걸 어떻게 극복하지 이게 정치 공학에 자꾸 거기 신경 쓰지 마시고 예. 민생에 올인하는 모습 알겠습니다. 아까 물은 성과는 적더라도 플랜 짜서 정확하게 보시고 여기에 땀 흘리고 한 번 정도 용산 비서실에서 야전 침대를 깔고 예. 한좀 알겠습니다. 야근하면 안 되겠습니까? 야근하는 그건 뭐가 모습, 어렵습니까? 최선을 다하는 모습까지 보여주라. 예, 그런 정도로까지 알겠습니다. 보여준다면 예. 국민들의 마음 움직일 거라고 저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민생 제일주의 아주 예. 한 10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예, 시간이 많지 않아서 김영곤 교수님 마지막으로 네, 저는 대통령께 아까도 뭐 언뜻 이야기를 했지만은 대통령은 화내시면 안 됩니다. 화내시면 안 된다. 네. 경로 좀 경로하는 네. 그런 뉴스를 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예. 그러면은 밑에 사람은 일 안 합니다. 저도 뭐 학교에서 여러 가지 보직을 해봤습니다만은 총장님이 화를 내면 일 안 합니다. 예. 자, 그 다음에 말을 좀 줄였으면 좋겠어요. 말을 줄여라. 네. 예. 그리고 참모들에게 말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능력 없으면은 빨리빨리 바꿔야죠. 능력 있는 사람으로.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정말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국민들이 이해할 정도의 솔직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위선이라도 좋아요. 어쨌든 리더는요 국민들에게 감동을 줘야 됩니다. 그게 위선적 감동이든 예. 정말 솔직한 감동이든 국민들로 하여금 와 우리가 대통령 잘 뽑았어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그런 좀 전략 좀 짜고 정무 기능이 강화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한마디 더 하면 안 되죠. 예,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예. 윤석열 대통령이나 옆에 참모나 장관에게 만나면 항상 물어보고 싶어요. 자, 당신들이 2년 동안 고생 많이 했는데 딱 생각나는 그 대표적인 업적 3가지만 얘기해봐라. 네. 그것도 1분 이내로 예. 그냥 바로 라고 해서 툭툭툭툭 얘기할 수 있는 3가지만 있다면 정말 성공한 정부가 될 거라고 보고 예. 남은 기간 동안 아니 최소한 금년 정도 안에는 그 알겠습니다. 대표적인 업적을 만드는데 올인하면 예, 정치에 신경 쓰고 다른데 신경 쓰고 거기에 민생에 올인하면은 예. 정치적인 복잡한 문제는 자동적으로 풀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금요일 클럽 한마디만 더 할게요. 오늘은 윤석열 대통령 취임 2주년을 맞아서 대통령 성공의 조건에 대해 토크를 벌였는데 역시나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지금까지 최진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장, 김영곤 건양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